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86페이지에 제4절 비과세를 봅니다. 재산세 비과세 제4절은 별표에 2개입니다. 최근에 보면 비과세가 독립화 문제로 나오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의 소유의 재산,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소유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데, 당근이죠 여러분들?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였어요.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세 비과세였습니다.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당연히 재산세보다 비과세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예외를 보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랬어요. 187페이지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 위에 잠깐 박스를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 당연히 우리도 과세해야죠. 국가 간의 상호주기 정되니까 취득세 등록면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우리 정부기관이 일본 가서 뭐 대사관 부지로 쓰려고, 문화원 부지로 쓰려고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세를 부과하거나,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해. 그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부동산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해야죠. 비과세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과세한다고 하는지 비과세한다고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과세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동그라미 2번이요. 납세의무자에서 나왔던 건데,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요건이었어요. 두 번째, 재산세 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 계약 체결하고 엔드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 변동이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거 국가 등의 소유임으로 비과세한다 이러면 틀려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고. 2번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 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가로 안에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당근이죠 여러분들? 내 빌딩을 광명시청에서 1년 이상을 공짜로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고맙다고 하면서 재산세 내라고 하면 되겠어요? 염치도 없이 비과세입니다. 근데 예외 보세요. 예외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빗줄이요,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내 빌딩이나 토지를 국가 자체가 임대로 내면서 사용하여요. 당연히 내 빌딩이나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자, 무상 사용해야지.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고. 또 밑줄입니다.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국가나 자체가요, 내 토지나 빌딩을 살려고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국가 자체가 내 토지나 빌딩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돼 있다고 봐요.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돼 있다고 봐가지고 요거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거 봐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것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 유료로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또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역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봐서 부과합니다. 2번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 봅니다. 다음에 따른 재산이요. 가로도 밑줄입니다. 이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방세 비과세에서요, 여기뿐만 아니라 좌우지간 취득세 등 등록면에 쓴 재산세든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들어있으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예?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댁 같은 사치성 재산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과세고, 하여튼 사치성 재산을 제외하고,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 단서는 편하게 읽어보세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예외가 있고요. 그 재산의 일부가 목적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하여튼 꼭 기억할 것은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과세라는 거, 또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거나 등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그럴 때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보시고, 중요한 것은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어떤 용도 구분에 의해서 비과세하느냐? 비과세되는 경우들.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요,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어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답답하고 공부가 안 되고 그럴 때는요,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공부하는 수험생은 감기처럼 슬럼프가 오게 돼 있어요. 멘탈 게임이라. 그 의욕도 없어지고 공부도 안 되고 그냥 성과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머릿속에 하나 남은 건 없는 것 같고 막 그럴 때요, 그걸 공부하기도 싫어지고 그럴 때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도로 있죠? 강변 도로를 따라 하천이 있고 그 도로를 따라서 쭉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바람을 느끼면서 올라가다 보면 댐이 있습니다. 자, 제방이 있고요. 제방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수로, 국어가 있겠죠. 그리고 배산임수니까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쭉 한번 기억한 다음에 랩하듯이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임산부 노약자는 귀를 막으시고, 인강 듣는 분 중에는 임산부 노약자는 헤드셋을 빼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 6개 지목. 도로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그래서 처음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해야 돼요. 여기서 뽑아서 지문에 깔아놓기 때문에.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더 빨리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랩하듯이 외웁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식으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그래서 얘들 비과세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 도로 같은 거라든가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일단은 뭐 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 잠깐만 한번 보세요. 도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도로에 대해서 좀만 설명드리면, 도로 있죠. 비과세인데 지목이 도로 비과세입니다. 근데 도로법상의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고요. 또 그 다음에 개인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도 요거 비과세예요. 자, 근데 단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여러분 보세요. 건축선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도심 같은데요. 요즘은 보기 쉽지 않지만 구도심 같은데 가다 보면, 또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다 보면 구도심 같은데 보면 집과 집 사이에 그 공터가 있잖아요. 건축선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 여기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니죠. 집과 집 사이를. 그잖아요. 자, 이런 길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고 김현식이 노래 불렀죠. 골목길 걸어갈 때에 그 골목길. 이런 대지안의 공지는 도로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런 건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로에서, 도로법상의 이 도로에서 또 사실은 그 휴게소, 충전소, 교통관광 안내소, 연구시설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이런 게 있는데, 언제 나중에 문제 할 때 좀 언제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보시기로 하고요. 요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천이요. 하천은 더 이상 설명할 거고, 하천 비과세고. 제방이 있잖아요. 제방이 비과세인데, 다만 이 제방에서요. 다만 제방은 뭘 줘야 되냐면, 개인이 전용하는 제방, 개인이 자기만 이렇게 전용하는, 개인이 전용하는 제방 있죠? 전용하는 제방은 요거는 과세입니다. 개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예요. 개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한다. 이렇게 좀 써놓습니다. 개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입니다. 원래 제방은 비과세인데, 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방 같은 거, 댐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개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요거 과세라는 거. 그 다음에 국어는 뭐냐면 농업용 수로 같은 거예요. 국어는 농업용 수로. 유지, 호수, 연못 이런 것들. 묘지,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인데요. 지목이 묘진 토지도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목이 묘진 토지는 있잖아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에서는 지목이 묘진 토지를 요거 어떻게 했냐면 지목이 묘진 토지 과세했어요. 어떤 세율로 과세했냐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로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했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은 취득세에서 간주 취득의 경우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차량계 장비 일단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면적 증가에는 개수 제외하고 건축물 개수로 가액 증가,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골프연장 같은 시설을 취득하거나 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하거나 또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인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그랬을 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해요.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뭐하냐?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했잖아요. 부모님 장례 치르고서 왜 내 명의로 등록하고 그래? 왜? 형 명의로 해. 난 싫어. 그러면서 싸우고 또 그 다음에 부모님 묘지에 대해서 조상님 묘지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 납세 보셔달라면 사람들이 묘지도 없애버린다고 그랬죠? 동방예의주기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는 뭐한다? 비과세예요. 재산세에서 다만 우리가 별도 합산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같은 거 있었잖아요.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 별도 합산과세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때 아까 많은 것 중에서 안 보고 시간 관계에서 안 보고 온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요. 우리 공원묘지 있잖아요. 법인묘지용 토지는 이거 공지에다가 묘 써야 되잖아요. 그죠? 실내에다가 묘 쓸 수는 없잖아요. 공지에다가 묘 쓰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돈 받고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용 토지에서 법인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법인묘지용 토지. 자 잠깐만요. 법인묘지용 토지는 일정 면적까지 사업용 토지로 봐서 법인묘지용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별도 합산 과세고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과세. 그래서 이렇게요.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입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로. 근데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비과세합니다. 작년에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해서 등록면허세도 지문에 나왔었고 제가 맨날 이렇게 비교해 드리는 거였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뭐하고 별도 합산 과세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그랬어요. 동그라미 기억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인 토지 밑줄입니다. 비과세인데 다만 이 시험에 몇 번 나온 게 또 이거예요. 다만 전답과수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은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 비과세한다고 할 것 같지만 과세라는 거 꼭 주의합니다. 또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이거 비과세 대상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쓴 것들을 보면 나중에 이제 비교도 나오는데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는 분리과세하는데 이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는 분리과세하는데 통제보호구역 내 임야는 이거 비과세 대상이고요. 니은번 봅니다. 하여튼 기억번 중요했습니다. 이거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 비과세인데 다만 전답과수면 대지는 과세한다는 거 꼭 주의하고 그 다음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밑줄 그 다음에 최종림 시험님 밑줄이에요.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 그래서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30회 시험 때 재산세 비과세 문제가 나왔는데 비과세 대상 골라라고 나왔는데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30회 시험 때 많은 수험생들 중에 제 강의 들은 수험생들은 합격 후기를 보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제 음성이 떠올리더래요.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 그래가지고 답 맞춰가지고 교문 낯설 때까지 떠올라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입에서 계속 맴돌아가지고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있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주관의미야 비과세입니다. 보존의 동그라미요. 자, 여기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의미하는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의미했죠. 환경지구 안에 의미하는 요거 뭐 하냐면 요거 분리과세입니다.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의미하로서 이거 자,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의미하로서 분리과세합니다. 근데 분리과세요. 근데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의미하는 근데 공원자연 보존지구안에 의미했죠. 보존지구안에 의미하는 이거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이 보존지구안에 의미하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안에 의미하는 이거 분리과세하고 보존지구안에 의미하는 뭐하고 비과세합니다.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동그라미 리을번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 의미한 비과세입니다. 다 체크입니다. 다들 지금 계속 다. 3번이요. 또 체크입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를 연재 1년 미만의 것 비과세입니다. 이하이고 미만의 것인데요. 얼마나 있으면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 비과세입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를 연재 1년 미만의 것 비과세입니다. 일단 멈추시고요. 필기 좀 더 할 거니까 멈추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요. 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를 연재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한다. OX요.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고급 오락장. 슬쩍 집어넣었죠? 고급 오락장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비상제시에 이건 읽어봅니다. 비상제시 구종을 이용하는 선박, 무료로 도선용에 이용하는 선박, 선교 구성, 배로 이루어진 다리로 구성되는 선박,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선박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인데요. 자, 여기 그 세 번째 줄이요.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기를 연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 계속 밑줄입니다.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해서 비과세입니다. 자, 여러분요 밑줄 쫙이요. 그러면 어차피 때려 부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입니다. 근데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고 그랬죠? 거기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 그 말은 주택은 부속 토지인 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지는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시험에 이거 나왔었는데 땅은 어떻게 때려 부셔요? 땅을.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비과세 문제에서 이제 틀린 거 고른 문제에서 철거명령 받은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비과세한다는데 대지는 어떻게 때려 부셔요? 그러니까 대지는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건축물 부분만 비과세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력 체크 문제 한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예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단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이에요.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게 수여하는 농지. 자, 보세요. 1번은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유료로 사용하죠? 당연히 과세고. 2번은 자, 농가에 공급하게 수여하는 농지. 이거 종농매산농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수여놓으니까 종농매산농. 이거 분리과세하는 거죠? 분리과세고. 3번 공간정보 및 구축에 관련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토로하천 제방 들어있죠? 국어유지묘지에서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을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는. 4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 중에서 통제복용 내에 있는 전답과수원 및 대지,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통제복용 내에 있는 전답과수원 및 대지 과세고. 5번이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정된 최종림 시험님 림자로 끝나는 의미냐 뭐예요? 비과세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89페이지 제5절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도 별표 3개 합니다. 별표 3개 하시고 보시니까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입니다. 보시면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요. 자, 여기 밑줄입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자, 요걸 좀 더 과세표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제가 애매해가지고 요거 한번 봅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봐야 되겠는데 과세표준까지만.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요 먼저 요 얘기를 좀 듣고 보겠습니다. 교재를. 재산세 과세표준은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이에요. 재산가액인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이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냐 그러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누가 결정하냐?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이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항상 무엇으로 과표 결정하냐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항상 지자체장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요. 요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거기 어디다 적어 놓으시고요.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OX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요? 시가 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시험에서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X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있죠? 시가표준액 1억짜리를 8천에 취득해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국수 공판법 부니까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8천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객관적 취득이니까. 근데 그것을 보유할 때 자, 20년 동안 보세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든 말든 매년 8천만 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보유세인 재산세 8천만 원 세금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고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뭐냐?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시가표준액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꾸시도 먹으면 안 돼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재산가액을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거기 189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요. 밑줄입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에요. 여기까지 밑줄이고 읽어볼게요. 제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에 여기 밑줄이요. 공정시장가액, 여기부터 밑줄이요. 공정시장가액 곱하여 산정가액을 한다. 그래서 재산세 토지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걸 곱한 금액인데 이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게 토지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는 요게 지방세법에서는 50에서 9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밑줄이요. 시가표준액이 70%입니다. 아니죠. 시가표준액이 70%, 공정시장가액이 현재 70%예요. 밑줄. 근데 주택은요.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은 40에서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60%입니다.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예요? 60%. 공정시장가액 60%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별장이라고 해서 뭐 70%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핵심 플러스에 나오다시피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자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반드시 곱하는데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그 범위가 나와 있죠. 범위가 토지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는 50%에서 90%까지 범위 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 의해서 현재 지금 70%고 주택은
40에서 80%까지 범위에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이게 60%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여러분들 다 별표시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순액의 공정시장가액비를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X입니다. 모두요. 건축물도 자 공정시장가 곱합니다. 또 이 의미는 지금 이런 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토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어요. 토지의 시가순액은 토지 시가순액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토지 시가순액은 개별 공시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인데 토지 시가순액은 개별 공시가인데 이 개별 공시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어요. 그럼 1억 원이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 몇 프로? 70% 곱한 7천만 원이 여기에 과세 표준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주택이 있어요. 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시가순액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개별 주택 가격이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주택의 시가순액인데 이게 1억 원인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1억 원이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공정시장가 60% 곱한 얼마? 6천만 원이 과세 표준금액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선박 항공기 과세 표준은 뭐로 한다?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밑줄자기요. 얘는 공정시장가를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해요. 공정시장가 가액비로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부동산, 토지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만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 당연하지, 여러분들. 부동산은 각 시도마다 또 뭐 지방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 동향이나 이런 것들 변동이 있잖아요. 어느 돈은 과열, 어느 돈은 침체하면서 막 변동이 있잖아요. 근데 선박항공기는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시가순액이 바로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인데요. 세율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세율은 또 쭉 모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세율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우리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을 갖고 2시 50분 정도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이어서 재산세 보고 나머지 보고 종부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번 3설 과정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완결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 소득세 부분은 우리가 5월 첫 시간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양도세를 집중적으로 그때 자세히 또 보도록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여러분 쉬겠습니다.